뭐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있었어. 주택도시기금? 그게 뭐야? 국민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야. 너 청약저축 가입되어 있지? 응, 당연히 가입해놨지. 왜? 국민의 청약저축 복권기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조성되거든. 그래? 전혀 몰랐던 부분이야.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에 의한 기금이자 국민을 위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지. 정말 그러네? 구체적으로 그 기금으로 뭘 하는 거야? 내가 보던 영상에 다 나와. 나랑 같이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아시나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오늘 세미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주택도시기금의 올바른 운용 방향 모색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헌법상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결국 주거를 통해서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구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거권이나 주거 안정화 관점에서 이 기금을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토부 간의 정책이 실제 주민들에게 체감 가능하게 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 이 용처를 정말 잘 계획할 수 있는 주체하고 그걸 사용하는 주체하고가 분리되어 있다. 서울만큼 주택이 없으면 생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잠깐 들어보니 우리 삶의 핵심인 주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때문에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세미나 논점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주택도시기금의 의의와 역할. 두 번째,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당면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올바른 운용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며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에 앞서 오늘 세미나가 개최된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분들이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것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 많은 반성과 또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좀 의견 주시고 주시는 말씀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도개혁을 하는데 열심히 또 함께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기반인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주거정책 분권화와 민간자본의 지방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살펴보는 자리로 기획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정책 예산을 운영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택 공급과 주거 인프라 조성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주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은 주거 인프라 조성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분야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금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보완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 바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쟁점, 주택도시기금 의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국민들이 모은 재원으로 국민주거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데 청약저축, 국민주택 채권 매입, 로또복권 이런 것들이 국민주택, 공공임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재원으로 쓰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기금이고 그래서 향후에 국민을 위한 기금이 돼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81년도 국민주택 도시기금이 조성될 때는 공급 재원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기금을 만들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30년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주택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면서 기금법이 제정되고 허그라는 전담 운용기관이 선정되며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리츠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이 모은 재원으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네요. 주택도시기금이 변화해온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실까요? 기금이 주는 목적, 우리 삶에 대한 문제잖아요. 주거 안정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발맞춰 기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들 정리해 볼까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청약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 채권비용,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금이 되어야 한다는 점, 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을 만들어 재원으로 활용해온 것이 오늘날의 주택도시기금으로 발전했다는 점,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맞춰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 살펴볼까요?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몇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고 몇 호의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제 이런 통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토부의 주택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허그에 대한 수익적 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바뀝니다. 국가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수직적 시스템에 기반해 관리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금 운용 내용이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더 들어볼까요? 주택 보급률,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등 주택 수급 및 주거복지 관련 지표 역시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의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려고 해도 지역별 특성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지원 구조가 장애물로 좀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토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예산 구조와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차별성인데 국토부가 하는 이 정책이 실제 주민들에게 체감 가능하게 않는다라는 것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 이 용처를 정말 잘 계획할 수 있는 주체하고 지금 그걸 사용하는 주체하고가 분리되어 있다.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등이 다름에도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금 사용을 계획할 수 있지만 기금 운용 내용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보자면 정권 변동에 따라 주택정책이 달라지고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용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구조가 지방주택 공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 주택도시기금 사용계획의 주체와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주체가 달라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마지막 쟁점을 통해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올바른 운용 방향입니다. 기금에서 소프트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마다 이렇게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하드웨어이거나 대출이거든요. 요즘은 청년 주택을 지어도 서비스가 필요하고 고령화 때문에 오래된 주택 같은 데서는 노인들 지원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 주택도시기금 내에서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택도시기금법을 보면 주택기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이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임대형 기숙사 이런 거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목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만큼 주택이 진수면 생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주택도시기금 안에 청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 주택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네요. 국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이걸 평가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좀 더 지방과의 협력이라든지 민간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혹은 공공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시민들의 어떤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저는 본질적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쟁점을 요약해보자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이나 고령층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지방은 서울보다는 주택 수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 지방이나 민간과 협력할 때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의 구조가 보완돼서 많은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이 모은 재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금이 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맞게 기금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금 사용 계획의 주체와 실제 운용 주체가 달라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이나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개정 신설 시 문화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책 세미나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다 봤어? 어때? 주택도시기금의 쓰임새가 이렇게나 많다니.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 그렇지?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서 더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보자. 좋아. 그러면 우리 삶도 더 풍족해지겠네.